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똑같은 전체 틀니 아니면 부분 틀니라도 보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다시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어떤 치료에 있어서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오늘 내가 치과 치료 받을 치료 비용이 10만 원이었다. 이 1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환자분들은 30% 정도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치료비를 내시면 됩니다. 치과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치과 검진입니다. 치과 검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치과를 오시게 돼서 파노라마나 엑스레이 사진들을 찍고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부터가 이제 실제 치료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주 치료, 잇몸 치료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스케일링 부분도 환자분들이 참 활용을 많이 못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감이 있고요. 최소 2회 내지 3회 정도는 해주시면 좋은데, 그때 오셔서 스케일링 겸 정기검진, 구강검진도 같이 받으시고,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스케일링 말고 잇몸 치료, 잇몸 청소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스케일링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잇몸 밑으로 치석이 좀 많이 쌓여 있거나 염증이 많을 때 쓰는 큐렛이라고 하는, 큐리티지라고 하는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치료. 근데 이거는 보통 순서가 스케일링을 하고 치주 소파, 그 다음에 치음 판막이라고 해서 잇몸에 절개를 해서 또 더 깊게 청소를 해드리는 잇몸 치료하는 게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요것들이 절차에 맞게 보험 적용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스케일링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윗단계 치료, 치주 소파술, 그 다음에 치은을 박리하고 잇몸을 열고 꼭 수술하듯이, 이게 이제 잇몸 수술이라고 쉽게 말해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치료 중에 신경치료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당연히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환자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될 게, 신경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마무리되는 치료가 신경치료만 끝이 아니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어금니 쪽에서는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는 비보험 진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안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별개로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경치료에 한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마무리가 되는 크라운, 씌우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돼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치 치료도 보험 적용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충치 치료를 하고 메꾸는 재료가 아말감이나 지아이란 재료에 국한돼 있고, 레진이란 재료는 아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만 12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구치에 한해서 다행히 2019년부터 나라에서 레진이란 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치치료가 아말감이란 지아이란 재료 말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충치치료에 한해서는 성인의 경우는 혜택이 없다.
있다,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혜택되는 재료 자체가 수은을 쓰는 아말감, 그리고 GI라고 하는 재료 자체의 물성, 물리적 특성 자체가 조금 약하고 아말감이나 GI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신데 가끔 이제 턱관절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턱관절 진료 자체도 이 진단에 필요한 엑스레이 사진이나 검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물리치료까지는 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턱관절 문제가 심하셔서 입에 꼭 마우스피스 비슷한 그런 장치를 끼우셔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장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구치 홈매혹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치아 위에 가는 홈들이 충치가 생기기 쉬운데 그런 홈들을 가벼운 재료로 홈을 메꿔버려서 충치가 잘 생기지 않게 하는 영구치 홈 메우기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보통 또 치과들에서 실런트라고 표현하는데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소아들 같은 경우 만 12세 이상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충치 관련해서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충치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가 저희 나라는 적용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단 많이는 아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개까지만 적용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를 빼고 나서 한참 지나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험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지만 이를 빼는 비용은 다릅니다. 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이 돼서 이 빼는 비용 따로 임플란트 비용 따로라는 거. 일반 임플란트 하실 때도 이 임플란트 비용은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따로 책정이 되는 거고 이를 뺀다거나 뭐 염증 처치를 한다거나 하는 비용은 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 환자 개인 부담금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제 이를 뺀다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설명드리는 건데 이를 빼는 비용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니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서 사랑니 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개인 부담금 얼마 정도만 내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틀니 부분도 있습니다. 이 틀니도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틀니든 부분 틀니든 한번 만드셨다. 근데 틀니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분명히 재제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재제작 시기를 7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 되셔서 보험 혜택을 받은 틀니를 한번 처음에 만드셨다. 그 이후로 7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전체 틀니 아니면 부분 틀니라도 보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처음 만들고 나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다시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가 요즘에는 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픔이 많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임산부에 한해서는 이 보험 적용 혜택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 부담금이 30% 정도 됩니다. 임산부에 한해서는 이 30% 개인 부담금이 10%로 낮아집니다. 근데 워낙에 치과 치료의 공포가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이 임신 초기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막 태아에 괜히 그런 심적인 부담까지 가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의학적으로는 임신 초기부터 임신 말기, 임신 기간 중 어느 기간이라도 기본적인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 진료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임신 중에
몸이 무거워지면 더 그렇고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강 관리가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오히려 더 조기에 충치 치료, 가벼운 치료로 빨리 끝낼 수 있는 치료나 잇몸 관리, 스케일링 관리는 절대적으로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분들 관련해서 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훨씬 더 드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치료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치과 치아 건강 관리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